안녕하세요. 건강에 진심인 30대 주부 로단테입니다. 제가 건강에 관심을 갖고 먹거리와 생활 패턴을 바꿔온 지 1년 반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경험 중에서 이것만큼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예비 구독자님들께 꼭 알려드리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건강을 위한 핵심 제안들만 쏙쏙 뽑았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저의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대체 이 젊은 사람이 왜 이렇게 건강에 미쳐 있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아주 간략히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30살이던 지난 2016년에 첫 아이를 출산했고 그 이후에 구수염이라고 입술에 염증이 생기는 병이 생겨서 스테로이드 약을 바르면서 동네 병원에 전전하다가 낫지를 않아서 결국 대학병원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정말 고통스러운 병인 게 그냥 입술이 터서 아프다. 이 정도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 수준이 아니라 입술이 퉁퉁 붓고 가려우면서 긁으면 찐물이 나고 각질이 떨어지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병이에요. 립스틱은커녕 입술에 그 어떤 것도 닿을 수 없을 만큼 너무 아파서 밥도 제대로 못 먹었었고요. 보기에 너무 다른 분들께서 불쾌하실까봐 저는 코로나가 아닐 때도 항상 마스크를 쓰고 다녔었습니다. 둘째를 출산한 2021년까지도 고치지 못하고 그냥 스테로이드를 계속 바르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면서 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인스타그램에서 닥터 라이블리라는 선생님의 피드를 보게 됐고요. 그린 스무디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채소를 쪄서 갈아 먹는 방식인데 이미 수많은 분들이 이런 염증성 질환과 당뇨, 고혈압 등의 성인병에 엄청난 효과를 보고 계셨더라고요. 저는 대학병원에서도 못 고친 병이기에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야 하나 보다. 이런 식으로 거의 포기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일단 큰 믿음은 없었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닥터 라이블리 선생님의 스무디를 만들어 먹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2023년 1월이고요. 이 스무디를 먹으면서 함께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밀가루, 설탕, 유제품, 가공식품을 줄이는 일이에요. 술, 담배는 당연히 안 되겠죠. 쉬울 수도 어려울 수도 있는 일인데 저는 너무 아팠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요. 그냥 선생님의 제안대로 스무디를 해 먹으면서 밀서류, 가공식품을 줄여 나갔습니다. 초반에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 건가 싶었는데 7개월쯤 됐을 때인가 제가 스테로이드 연고를 바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냥 항상 연고를 옆에 두고 무의식적으로 아파오면 바르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때부터는 먹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동안 다녔던 병원에서는 한 분도 먹는 걸 바꿔야 한다는 말은 안 해주셨었거든요. 그렇게 상태가 호전되고 스무디를 먹은 지 1년 반이 된 지금까지 재발하지 않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더불어 고질병이라고 느꼈던 두통, 눈떨림, 이명, 비염 등 저를 괴롭히던 수많은 증상들도 이제 사라지게 됐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체험이니까 모두에게 맞는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분께는 희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저의 건강한 생활 방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건강을 위한 제안 첫 번째로는 항상 먹거리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건강식 하면 생각나는 샐러드, 닭가슴살. 하지만 평생 이것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냥 일상의 음식을 드시되 요리의 베이스가 되는 제품들을 조금 더 몸에 좋은 것들로 바꿔서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시작 단계인데요.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설탕은 알룰로스나 스테비아로, 카놀라유, 콩기름, 식용유, 포도씨유 이런 것들은 올리브 오일로, 마요네즈는 올리브유 마요네즈로, 밀가루는 통밀 혹은 감자 옹심이, 현미, 쌀면 등으로 바꾸는 것들이요. 그 외에 고추장, 초장, 간장, 맛술 이런 것들도 우리 밀을 사용하거나 설탕과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는 것들로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먹는 모든 요리의 베이스가 되는 것들이니까요. 이렇게 안 좋은 재료들을 싹 치우고 좀 더 몸에 나은 재료들로 바꿔주시면 일단 건강식을 위한 발은 떼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집밥은 습관이다. 우리 몸에 해로운 재료들을 살펴보니까 외식이 걱정되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볼까요? 외식 업체들은 이익을 어쨌든 많이 남겨야 하기 때문에 제가 위에 말씀드린 재료들로 음식을 만들기가 힘들어요. 치킨, 몸에 안 좋은 기름으로 튀겨냈겠죠. 떡볶이, 제초제 많이 뿌린 수입산 밀로 만든 밀떡에 식품 첨가물 가득 든 고추 양념으로 만들었겠죠. 설탕은 물론 들어갔을 거고요. 부대찌개, 발암 물질인 햄에 첨가물들이 가득 퍼진 육수, 네, 꽈배기, 밀가루, 설탕, 나쁜 기름의 집합체. 그만할게요. 확 와닿으시게 하려고 부득이하게 자극적인 워딩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혹시 불편하셨던 분들 계시다면 죄송하고요. 그냥 속 편하시려면 이런 것들에 대해 아예 관심을 안 가지시거나 집밥을 해 드시는 게 맞겠죠. 그렇다고 집밥은 뭐 쉬운가요? 식단에 대한 고민을 하는 정신적 짐과 장을 보는 수고로움, 실제로 요리를 해야 하는 육체적 노동을 동반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집밥은 꼭 해 드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드시면 시간을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주말엔 각종 이벤트들이 많고, 그러니까 빼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그것도 저녁 식사만 딱 5일만요. 이렇게 4세트를 하면 한 달 집밥 해먹기 완성이거든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보면 어떤 습관을 정착시키기까지 66일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한 달에 20번 집밥을 해먹는다 치면 이렇게 3달 정도 훈련하면 배민으로 가던 손을 멈추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해보니까 집밥은 정말 습관이거든요. 해먹기 시작하면 자신만의 노하우도 쌓일 거고요.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대도 알게 되실 거예요. 일단 아주 대략적으로 식단을 짜는 걸 추천드리고요. 식단이 어려우시면 집밥 관련 수많은 책들이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마음에 드는 거 보시고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요리가 좀 숙련되지 않아서 국이나 반찬까지는 무리다 싶으시면 그냥 그런 거는 사 드시더라도 매일 딱 하나의 메인 메뉴만 만들기를 시도해 보셔도 좋고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시작해 보시고 발전시켜 나가는 방향을 추천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제안 세 번째는 바로 잠입니다. 다들 몇 시간씩 주무시나요? 밀도 있게 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잠이 모자르고 항상 피곤한 건 현대인의 고질적인 문제점 아닐까 하는데요. 저도 대여섯 시간 정도를 자다가 모든 건강 서적에서 잠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고 그 시간이 몸을 리셋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잠을 정말 제대로 자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누워도 잠이 안 와서 한참을 있다 자곤 했고요. 아이들이 새벽에 종종 깨는데 아이들이 깨면 저는 그때부터 또 다시 잠들지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몽롱한 상태로 살아온 것 같아요. 낮에는 그래서 계속 커피를 마시고 하품을 하면서요. 진짜 잠을 잘 잔다는 게 어떤 건가 제가 경험해 본 일이 없으니까 그게 너무 궁금했거든요. 일단 저는 커피를 끊었어요. 카페인이 생각보다 몸에 오랜 시간 작용을 하고 그것이 우리의 수면의 질을 낮춘다고 해서요. 잠들고부터 알람 없이 딱 눈이 떠지는 시간만큼이 자신의 수면 적정 시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10시쯤 잠이 들었더니 5시 정도에 눈이 떠지더라고요. 알람 없이 일어나는 것에 쾌감을 처음 느꼈고요. 일단 어떤 변화가 있었나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주관적인 느낌이긴 하지만 엄청 개운해요. 그러니까 더 자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이건 정말 해보셔야 아는데 아, 이게 잘 자는 거구나. 그동안 나는 어떤 삶을 살아온 건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몸에 상처가 나거나 할 때 있잖아요. 이런 게 전부 다 빨리 아무는 것 같아요. 또 짜증이 덜 납니다. 아이들이 먼저 일어나서 저를 깨우거나 알람 소리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몸의 흐름에 맞게 일어나지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정신에 좋은 영향을 주더라고요.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조금 더 다정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일어나자마자는 집중력이 엄청 높을 때잖아요. 이때 저는 아이들이 일어나는 7시까지 2시간 정도 유튜브 편집을 하는데요. 오후에 하는 것보다 눈도 맑고 효율이 좋아서 평소보다 훨씬 빨리 편집을 마무리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원래 주 1회 업로드를 좀 규칙적으로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패턴을 바꾸면서 주 1회 업로드가 가능해졌습니다. 이렇게 새벽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템플스테이도 아니고 매일 이렇게 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이렇게 살고요. 금요일, 토요일은 나름 붉은 불토를 보냅니다. 그렇다고 술 마시라는 거 아니고요. 나훈산도 보시고, 영화도 보시고, 배우자랑 대화도 나누시고, 하고 싶었던 것들 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요일에는 또 다음 월요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하니까 일찍 주무시고요. 이런 패턴으로 사니까 매일매일을 생산성 있게 산다 하는 뿌듯함도 있고 또 아예 못 즐기면서 사는 것도 아니라서 엄청 스트레스 받지도 않고 저는 참 좋더라고요. 어떤 패턴이 됐든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자신만의 패턴을 꼭 찾으셔서 꿀잠, 푹잠 주무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을 위한 네 번째 제안, 환경 설정입니다. 부제는 내 의지를 믿지 말라고요. 몸에 안 좋은 음식들 드시기 싫으시면요, 안 사시면 됩니다. 애들 과자, 라면 자꾸 집어먹게 되는 빵, 그냥 안 사면 됩니다. 눈에 보이면 그 유혹을 뿌리치기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런 식품들을 안 사면 자꾸 대체할 수 있는 걸 찾게 되더라고요. 저의 경우 견과류 떡뻥, 떡뻥에 100% 땅콩버터 발라 먹기 이런 식으로 간식을 먹게 됐고요. 조금 더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밀가루 말고 아몬드 가루로 베이킹하는 것 등 조금 더 몸에 나은 재료들로 만드는 무언가를 해보실 수도 있어요. 하시다 보면 내가 어떤 거에 해소가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이런 삶이 습관이 되면 속세의 맛에 대한 갈망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애들도 사실 내가 뭘 먹고 있는지 다 보고 있잖아요. 저는 애들이 저처럼 안 좋은 거 먹고 아프게 되는 게 싫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겨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샐러드를 위한 환경 설정을 해볼까요? 샐러드 사실 손 많이 갑니다. 귀찮죠? 그러면 사 드셔도 되고요. 드레싱만 빼고 올리브유, 후추 뿌려서 드시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는 가격이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샐러드 믹스를 이용합니다. 샐러드 믹스가 종류가 정말 많아서 양배추 베이스인 것도 있고 유러피안 샐러드 믹스도 있고요. 질릴까봐 이것저것 돌아가면서 사요. 샐러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시면 되는데요. 준비물은 야채 탈수기 하나입니다. 샐러드 믹스 씻어서 탈수기 돌려서 위에 견과류나 방울토마토, 올리브 이런 토핑 올려주시고 단백질은 낮게 포장된 닭가슴살, 낫또, 구운 계란 이런 걸로 최대한 불 안 쓰는 것들로 구성해서 쉽게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먹는 거 쉽게 먹고 잠 잘 자고 뭐가 남았을까요? 바로 운동이죠. 운동을 위한 환경 설정 가볼까요? 자, 운동하러 나가기 귀찮다. 저는 그럼 운동복을 그냥 옆에 두고 자고요. 일어나자마자 운동복으로 입습니다. 옷을 입으면 마음이 또 달라지더라고요. 옷 입은 거 아까워서라도 운동하러 나가게 되더라고요. 김연아 선수 명언 있잖아요. 무슨 생각하면서 운동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거요. 그냥 하는 겁니다. 특히 월요일이 중요해요.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한 주를 잘 살고 싶으시면 일요일에 일찍 주무시고 월요일에 무조건 운동으로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혼자가 힘들다면 온라인 모임 같은 것도 추천드려요. 요즘에는 인증 모임, 챌린지 정말 많잖아요. 저도 인스타그램에 기버스타님이라고 계시거든요. 그분의 운동 모임에 참여한 지 5개월째인데요. 인증을 해야 하니까 매일 스쿼트라도 50번, 100번 하게 되고요. 참여자분들께서 진짜 다들 열심히 하시고 서로서로 힘을 주니까 그게 신나서라도 하게 되더라고요. 저 운동 모임 시작할 때 진짜 러닝 한번 나가서 어지러워가지고 못하고 들어와가지고 멤버분들한테 투정 부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30분 정도는 무리 없이 뛰고 13층은 단숨에 걸어 올라오고 스쿼트 100번은 기본값으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함께의 힘이 이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성향을 잘 파악하시고 내가 가장 효율적으로 운동할 수 있는 환경에 나를 데려다 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는 절대 믿지 마세요. 자,
건강을 위한 마지막 제안, 마인드입니다. 왜 건강하고 싶으신가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거의 비슷하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래 행복하게 지내고 싶어서 아닐까요? 저는 아이들 얼굴 보면 나쁜 거 먹고 늘어지고 싶다가도 오래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하는 지금 이 노력들은 사실 한 번 하고 말 게 아니고 평생 가져갈 라이프 스타일이잖아요. 현재 건강한 나의 모습에 감사하고 나를 사랑해 나가는 방법인 것 같아요. 항상 수고하고 사는 나를 내가 대접해 준다 하는 생각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좋은 음식 먹여주고 내 기분을 좋게 해줄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음악을 듣고 좋은 그림을 보고요. 더 오래 행복하기 위해 운동하고 하루 이틀 하고 말 거 아니니까요. 꾸준히 하지만 힘 빼고 우리 함께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건강히 살고자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삶의 여정을 계속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기록할 거고요. 어느새 구독해주신 분들이 1000분이 넘으셨네요. 저는 건강을 절실히 원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서 구독해주신 그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너무나도 느껴지고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 마음을 잊지 않고 항상 어떻게 하면 더 도움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건강한 콘텐츠 만들어 볼게요. 긴 시간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 지금까지 로단티였습니다.